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자, 요번에는 P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를 2월 말쯤이에요. 그러고는 요때 2월 말? 요때인가? 2월 말 요때쯤이겠네. 근데 얘는 제가 그 당시에도 저 이거 관심 종목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그 증착기 공급 이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친구죠.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수급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2월 말 요때 기준을 보셔도 수급 좋았거든요. 기관 외국인 보시면. 지금도 수급이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3프로TV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반도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하드웨어, 제조업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시장이 성장을 하죠. 우리가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됩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증설해야지. 그럼 증설에서는 처음에는 분명히 건물 올립니다. 건물 올리고 나면은 장비를 넣죠. 그리고는 시운전을 해요. 그리고는 상업적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공급보다 적지. 요걸 하나의 우리가 사이클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무슨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요 사이에서 증설되는 동안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예요. 생산을 시작을 해야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 전까지는 수요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동안 분명히 증설은 하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가격은 오르는 거야. 왜? 수요는 꾸준히 오르거든요. 증설을 했을 때 공급은 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똔 이렇게 갈 줄 알지? 아니야. 요새는 요렇게 가요. 그러면 가격이 뛰면 올라갑니다. 증설을 해요. 그리고 똔똔똔똔똔똔 수요와 그 다음에 캐파를 묘하게 맞춰가면서, 왜냐면 글로벌로 여기서 얼마가 소비가 되고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예전에는 거의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뭐 전보를 붙이고 아니면 그전에는 모스 부호를 찍어야 알 수 있었고 배 타고 2달을 가야 알 수 있었단 말이야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데이터도 쫙쭉 나와. 컨설팅 업체에다가 한 돈 1억 주면은 1년 내내 데이터 뽑아가지고 어디가 얼마고요, 가격이 얼마고요 쭉쭉쭉 뽑아줍니다. 그런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공장 돌리는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이렇게 증설을 했단 말이야. 미리미리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바짝바짝 쪼으면서 가는데 지금 실제로 뭐 삼성 SDI나 아니면 LG엔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본인들이 먼저 배터리 공장을 짓느냐? 아니야.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도 뭐랑 같이 짓습니까? 전기차 공급 계획이랑 맞춰서 짓죠. 이거 왜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가 워낙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만 투자하고 좀만 우리가 관찰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량 업체부터 배터리 업체, 소재단까지 동시에 증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2차 전지라고 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신흥시장, 신생시장이죠. 이 신생시장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LG엔솔 아니면 SK온, 삼성 SDI 요런 애들, 아니면 노스볼트까지 그런 애들 보시면은 증설 계획이 어마무시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뛴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증설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건물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고요. 장비를 납품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 캐파에 맞춰서 소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자회사들, 이런 곳에 캐파가 필요하죠. 요걸로 시운전을 한다. 그리고는 상업 운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재 업체들도 이미 다 올랐어요. 봐봐, 우리 LG 우리 세트 업체라고 하죠. 삼성 SDI, 뭐 LG화학, 지금 LG엔솔이지만, 그리고는 뭐 SK이노베이션은 좀 늦었으니까 그건 패스. 아니면 CATL 이런 애들 보시면은 세트 업체들 다 올랐어요. 여기에 납품하는 뭐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런 애들 보시면은 소재 업체 다 올랐어요. 얘가 증설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얘가 같이 증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을 건설을 하는 단계고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설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여기 공장을 지을 거야. 그리고는 땅을 딱 고르고 건물을 올렸어. 다 올리면 장비 들어가야지. 근데 그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어디? 현 시점이고, 거기에서 수주가 계속 나오는 곳이 어디? 그게 장비업종이라고요. 저는 장비업종도 뭐 투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투자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은 또 누구예요? 그러면 충전소라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인프라도 늘어야지. 그래서 요런 관점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장비업종 그리고는 충전소 요런 데로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지금 장비 기업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갔어요. 왜냐면 얘들 PER이 20배거든. 분명히 우리가 반도체를 보시더라도 반도체에서 정말 필수적인 친구들 막 리노공업 이런 애들 보시면 PER이 막 25배, 30배, 막 40배 이렇게 갔어. 그리고 평균 거래되는 게 20배씩 거래가 돼. 그리고는 원익 IPS 같은 데 보시면은 장비 발주가 안 날 때는 PER이 10배까지 떨어집니다. 장비 업종들은 등락 폭이 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2차전지 장비 업종은 투자를 할 만한 게 계속 증설 계속 증설되죠.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 그 장비 업체들도 계속 공급을 해야죠. 대신에 증설 랠리가 끝나는 어느 시점부터는 증설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되면은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으짜 이러고 갈 거예요. 지금 이게 원익 IPS잖아.
반도체는 이미 포하고 투자 속도가 느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주는 한번 오르면은 2배, 떨어지면은 반토막.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2차 전지는 한 이쯤 와 있습니다. 아직 갈 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그 뭐 3프로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 관심 종목이 들어있는 애가 P&E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그게 원익 P&E라고 어디 있냐. 여기도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이건 저는 이걸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요것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실적 안 나오면서 얘는 좀 부러졌습니다. 근데 얘도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P&T는 10배 올랐어요. 10배 올랐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이 20배밖에 안 나오고요. 시장이 성장하잖아. 시장이 성장할 때는 10배로 왔어도 적어도 2-3배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 게 시장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지금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노스볼트랑 계약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면서 빠그라졌음에도 그전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항상 그 기업을 분석할 때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죠. 성장을 하는 기업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배당 보면 안 돼. 싸냐 비싸냐 논하시면 안 돼. 왜? 1년 뒤면 더블 나고 1년 뒤면 더블 나고 1년 뒤면 더블 날 텐데. 그리고는 그 성장이 끝났을 때는 그때는 배당 보면서 그때는 저점 보면서 요렇게 투자하는 거지. 지금 2차 전지는 성장은 아직 남았지만 문제는 성장과 함께 주가도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성장을 할 거래라고 하는데 소재업체나 2차전지 세트업체는 주가가 지금 여기가 있지. 앞으로 먹을 게 많이 먹어봤자 2-3배 정도 남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장비주도 좀 많이 오른 애들은 지금보다 막 10배를 더 가냐. 그건 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2차전지 업종은 요 단계에서 세트업체들, 소재업체들 주가를 이미 많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차전지 이 정도는 아니겠다. 요 정도 보자. 요 정도.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장비 업체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발주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요 상황에서 한 요쯤 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2차전지 장비주는 투자할 만해요.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거는 여전히 장비주기 때문에 발주가 나다가 안 나버리는 요 시점을 우리가 모르거든. 그래서 저는 요것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충전소 관련된 요런 거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장기로 보시면 는 장비 업종은 이게 반도체 장비 업종과 마찬가지로 오르다 말고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긴지를 몰라. 좋은 건 알겠어.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전지 장비 업종은 요런 추세를 그릴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소재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게 여긴지를 몰라. 언제 갈지를 몰라.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나 충전소 관련된 소재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그 소재가 뭐 반도체 소재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PER이 한 18배, 20배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근데 그런 애들 보시면은 반응이 없어. 충전소에 들어가는 소재인 건 알겠는데 그쪽이 얼마나 경제성을 보일지 얼마나 캐파를 보일지를 모르거든. 그냥 이거 모으는 거야. 이것도 모으긴 모으는 거예요. 대신 대응 방법이 다른 거지. 얘는 어느 정도 증설이 됐다,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납품이 됐다. 그러면은 그 납품 일자들을 체크를 하면서 야, 이 정도면은 매출 더 못 늘어나겠는데? 그런 타이밍을 보고는 대충 그거보다 얼마?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팔고 나오셔야지. 요거를 되게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비 업종은 투자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주로 계속 소재 말씀드리고 어차피 2차전지 소재, 양극재, 흑재는 다 올랐으니까 충전소에 들어갈 만한 소재를 찾아보자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국내 기준으로는 뭐 소재 업체를 저는 뭐 SIC 쪽으로 소재 업체를 보시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저는 차라리 충전소는 글로벌로 잘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EV고 이런 데도 뭐 괜찮고 아니면은 차지 포인트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충전해봤자 충전소 몇 개 깔리고 말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크지. 근데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유럽에서 1등을 하거든. 뭐 이게 저전압 기준이긴 하지만 기준마다 달라요. 고전압 기준은 어떠냐, 뭐 저전압 기준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다 이렇게 고려할 때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PNT가 왜 잘 가냐? 잘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지금 뭐 친환경도 친환경이고 이 동네 투자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증설이 어느 정도 뭐 좀 포함돼가지고 속도가 안 나는데 가장 지금 증설을 빨리 하는 곳이 2차 전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풀매수 때리냐 이런 거는 풀매수가 아니고 분할 매수입니다. 계속 사요. 언제까지?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계속 사. 대신에 언제 파는데? 얘가 더 이상 장비 발주가 없겠구나라는 예상되는 그 시점 한 6개월 전, 1년 전. 야 이제 피크다 피크. 정말 이제 막 다 설치하고 동시에 막 여기 막 미국 공장, 헝가리 공장, 뭐 한국 공장, 일본 공장 싹 하고는 야 이거 하면 좀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슬 나올 때 팔고 나오시면 되죠. PNT는 작전이 안 묻어있냐 그러는데 작전으로 보기에는 이게 수급 자체가 워낙 그냥
같이 가는 수급이기 때문에 작전이라고 보기에는 작전은 어떻게 보면 돈을 못 버는 기업에서 작전을 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대주주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데서. 근데 이건 작전을 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잘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요. 실제로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거든. 그리고 이런 기업은 작전으로 접근하기에는 ROE가 30씩 나오는데 작전을 쳐? 철권님 방송에서 작전 친다. 감스트님 방송에서 작전 친다. 작전이 통해요? 안 통해. 막 100달이, 200달이, 500달이, 1000달이, 2000달이 올라오는 이런 방송. 그런 방송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진탕 치면 진탕이 안 돼요. 아무리 큰 손이라 그래도. 다른 형들이 쳐내라 그러고 그냥 막 뭐 푹 많으면 뭐 갑질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지. 왜? 쟤 쳐내라 이러면서 내가 가마 보고 있다가 쟤 쳐내라. 내가 니 먹고 살게 해줄게. 쳐내.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의 가장 꼭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성장주에서 첫 번째 진짜로 말 그대로 섹터가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섹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올라타는 기업이냐, 그러고는 세 번째 여기서 본인들이 올라타서 매출도 올라가고 뭐 실적도 올라가는데 요 속도가 다른 기업보다 빠르냐 느리냐, 말 그대로 성장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요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기업은 투자를 하셔야지 시장을 점점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2차전지 관련 이렇게 뭐 장비주나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소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성장주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 막 계약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요런 것들이 보이고 숫자가 찍혀, 그러면은 요거는 결국 성장주에서 나중에 되면은 가치주 아니면은 그냥 배당주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노잼주, 그럼 요때까지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만 우리가 분석을 하시고는 모아가다가 끝났네 하고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딱히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동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보고 잘라놓도록 할게요.